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2018년도에 시행했던 1회 시험이에요. 1년에 2번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3번씩 봤다가 2017년도인가 2번밖에 안 보더라고. 1회, 2회 이렇게. 그리고 다 상시시험으로, 상설시험으로 넘겨버렸어요. 정기시험 횟수를 줄였거든요. 정기시험을 많이 보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학교, 시험 장소를 전국적으로 학교를 다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들고 그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상설시험은 어차피 생산본부에 있는 생산본부래 상공회에서 있는 건물을 쓰는 거니까 뭐 별도로 비용이 나간다 이런 건 없겠지만서도 하여튼간에 2회 시험인데요. 1회 시험, 2급 시험 더블 클릭을 하면 695 골뱅이 18 이렇게 정기시험 때는 비밀번호가 여기 암호 걸려 있잖아요. 암호 걸려 있는 거를 맞춰야만이 문제가 열린다고 제가 들었고요. 상설시험에서는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탁 열린대요. 문제가 암호 안 걸려 있고 암호 걸려 있으면 맞추면 되니까. 여기 암호가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문제지 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집 먼저 한번 보세요. 암호는 문제지가 팝업되면 입력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이나 이런 거를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답안이 전송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저장을 따로 해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얘는 내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시험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럼 컴퓨터가 뻥 나갖고 저장된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런 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나오시는 경우 있잖아. 다 보시고 나서 그런 경우는 시험 종료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퇴실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또 알려주거든.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입실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안내해 준단 말이야. 중간에 퇴실하실 분들은 퇴실하겠다라고 해서 전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시험 종료를 눌러주면 자동 저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시험이 다 끝났어. 다 해결을 못했어. 몇 문제 남았는데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자동 저장이 되면서 화면이 멈춰버려요. 키보드가 안 움직여, 마우스랑.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랬어요. 감독관이 시계로 재. 자, 저장해주세요. 그러면 플로피 디스크에서 한 장씩 줬거든. 그럼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건데, 빨리 제출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 잠깐만요. 저장되고 있어요. 라고 계속 그래. 왜 저장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입력해. 그 얘기하면서 옆 사람은, 그래, 넌 계속 떠들어라. 난 계속 풀겠다. 이거지. 그러면 감독관이 막 쫓아와서, 저장이 안 돼요? 이제 되네? 하고 또 그때. 그렇게. 근데 그 감독관이 그 답안 디스켓을 갖고 가다가 쏟아부었어요. 넘어져가지고, 문턱에. 그래. 그때 시험 본 사람 불합격 됐었어. 플로피 디스크가 싸구려를 했는지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 시험. 플로피 디스켓을 못 읽어. 저장을 해서 제출했잖아. 그럼 저쪽 시험 본부에서 채점을 하려면 읽어와야 되는데, 플로피 디스크가 한동안 하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럼 저장이 되잖아요. 또 저장하면 저장되다가 오류 발생. 그럼 그 플로피 못 쓰는 거야. 그러면 감독관님 디스켓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1분 1초도 절대로 딴 거 못하니까 탁 화면이 닫히니까.
저희 때는 아날로그식으로 시험을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외부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외부 데이터 텍스트 가져오기 이건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문제가 열려 있는 곳에서 자동으로 열려요. 막 안 찾아도 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부 데이터는 C 드라이브 OA라는 폴더에 있대. 여기 내 컴퓨터에 가면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시험장에 가면 있다고 거기에. 그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착하네 여기에 텍스트 파일이 열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 당연히 우리는 C 드라이브가 아니라 D 드라이브에 있는 길버 커마 리그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 이 안에 있겠지. 이거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걸 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이 시트를 삭제하거나 시트를 하나 빼버렸어. 삭제해버리고 시트의 위치를 바꿨어. 이러면 뭐다? 0점 처리돼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어라고 입력만 하고 계산하고 많은 거지. 괜히 호기심에 이것저것 막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자, 문제 보죠. 입력하는 문제가 이만큼 나왔네요. 13번째 줄까지 이만큼. 이게 몇이야? 66개의 항목을 입력하는 거네. 11줄에 6칸. 입력하지 말자. 입력하지 말고 다 끝나고 났는데 시간이 좀 남아? 그럼 그때 입력하세요. 지금 이거 입력하는 게 요만큼 나와 있잖아요. 이만큼요. 66가지 항목을 입력하는 건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5점밖에 안 주거든. 5점밖에. 다 하고 나서 불안해. 한 72점 나올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 빨리 오고 입력을 하면 다 입력하면 5점이고 절반 입력하면 2.5점 주니까 한 개라도 입력하면 0점 얼마라도 주니까. 근데 한 80점 맞은 것 같아요. 입력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되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기본 작업 2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ITQ 공부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ITQ? 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 입력하잖아. 입력한 거에다가 막 꾸미기 작업을 하고 입력한 거를 가지고 막 복사해서 가져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덜컹 겁이 나는 게 막 입력했잖아요. 이거를 꾸며. 기본 작업 2번 이거를 꾸며야 되는데 내가 입력한 거를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입력한 문제도 채점해서 감점이 돼버리고 얘는 또 안 했으니까 또 감점이 되는 거고 이런 거니까 떨지 마시고. 자, 1번 입력하는 거 끝났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자, 그 다음 A1부터 G1까지는 어떻게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잖아요. 그렇죠? 글꼴 크기는 18. 높이는 어떻게 맞춰요? 여기 서식에 가서 행 높이 조절하는 거 있는데 신경 이렇게 합시다. 숫자 1번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얼마? 30. 엔터. 그러면 돼요. 지금부터는 실전이에요.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 안 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B의 4번째. B의 5번째. 그리고 B의 8번째와 뭐야? B의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얘네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따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안 그러면 요렇게 2개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2개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하셔도 돼요. 각각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A3부터 G 15번째까지는 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테두리선 넣는 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G4부터 G15까지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EM의 좌석으로 이름을 정해야 하래요. 자, 246이라는 숫자부터 끝에까지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EM의 좌석 엔터 치면, 그래서 여기는 이름 상자를 탁 클릭해서 얘를 찾는 순간 탁 블럭이 잡히게끔. 그 다음에 A의 3부터 G3까지는 강조색, 셀 스타일에 가면 강조색 1번 여기 있네. 강조색 1번. 저 아래쪽에 강조색 1번. 이렇게 지정해주면 끝. 이거지. 이게 10점 2점짜리 5문제 10점. 여기서 시간 지체하면 안되고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기본 작업 3번에 가서 수입 화장품 판매 현황표에서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면서 판매 총액이 9천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A의 19번째부터 시작해서 C의 21번째 안에 조건을 나열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판매량이 1,500을 초과, 크거다 1,500이죠? 판매량을 1,500 초과하니까 크다 1,500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이 9천만원 이상인데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다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컴마를 찍더라고. 이렇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책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컴마를 써버리면 얘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좌우가 구분이 된다고. 안 돼. 컴마는 빼야 돼. 문제가 초과하거나가 아니라 초과하면서니까 같은 줄의 조건을 걸면 되죠. 그 다음에 A의 23번째도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 데이터가 있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마우스로 블록 설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 항목 클릭해 놓으시고 A의 23번째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면서 판매총이 9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나오겠지. 판매량이 1,500짜리가 있긴 있구나. 1,500짜리가 있잖아요. 얘가 나오면 안 되죠? 초과니까. 얘가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자, 계산 작업 볼게요. 지금 중간고사 결과표가 나왔는데 평균 점수, 이 총점의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이 몇 명이네요. 뭔 소리야? 문제 1. 다음이라고 말하고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표시하래요. 그럼 평균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대략 지금 평균이 255.9라고 나와 있는데 259.9이 하나, 둘, 셋, 넷, 4명 되겠네. 그렇죠?
그 물어봐야지. 야, 너 평균 넘냐? 평균 넘냐? 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함수 쓰래요? count if, average if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average if를 써야 되고, average if가 average지. 그렇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는 거 count if는 맞죠? 그럼 얘는 왜 나왔을까? 뭐 계산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또 나왔겠지? 자, 번째가 는 count if 안에 범위 조건 아닙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범위는 어디에요? 범위 얘가 범위고, 조건은 뭐야? 평균을 초과한다는 게, 평균을 초과한다는 게 범위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여기서 범위는 총점이고, 조건은 평균을 초과한다는 의미가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점이 2의 몇이야? 2의 세부터 2의 뭐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타자가 안 쳐져? 12번째 거. 평균을 초과한다는 건 어떻게 쓸까요? 크다 평균이잖아. 근데 평균을 모르잖아. 그 평균을 계산해야지. 뭐라고? average 2의 세부터 2의 12번째가 이게 평균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크다 50, 뭐 크다 100 이렇게 쓸 때는 크다라고 쓰는 거지. 얘하고 얘는 다른 애죠. 얘하고 얘는 다른 애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크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헷갈리시죠? 한번 두들겨 봐야지 뭐. 왜 5명이라고? 잠깐만. 255.9니까 255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 맞죠? 그렇죠? 5명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평균을 초과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255다 딱 알면 크다 255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255다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크거나 크다 25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 우리가 평균을 모르잖아요. 평균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을 계산해주는 명령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을 걸었어, 명령을. 근데 조건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라고 써야 될 건데, 요렇게 따옴표를 묶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는. 이게 그냥 글자가 돼버렸잖아, 지금. 글자가. 이름 글자가 되잖아요. 요게 따옴표 하는데 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옴표를 여기다 써주고, 그러면 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평균을 연결하죠. 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평균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이.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버레이지는 알고 카운트 if는 알겠는데, 저게 초과한다는 거 어떻게 써야 되나, 앰퍼샌드를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과를 몇 명 하고 나와라 그러면 앰퍼센드로 명자를 써라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내용이. 여기다 앰퍼센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에 학습할 때는 안 나왔었어요. 이 처음 나온 것 같아. 두 번째, 자, 이건 뭔가요? 다음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고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 나머지는 공백이래. 아까 나왔네. if 추수, if 해라 이거. 딱 좋은 문제네. 문제 2번. 석차를 구하여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if 에라, 그 다음에 랭크, 그 다음에 추수 함수를 사용하시오. 함수는 3개까지만 써요. 시험 문제 4가지를 주고 4가지를 다 쓰시 이런 건 없었어요. 한 번도 3개까지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는 추수 랭크에 의해서 1등이면 수석, 2등이면 차석, 3등이면 공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는 if 해라 추수 랭크 여기에 수석 2등이면 차석 3등이면 에러 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if 해라 이렇게. 랭크는 직접 계산하셔야 돼. 한번 답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랭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i의 세 번째 셀이, 자, 는 랭크 만약에 쓴다 그러면 i의 세 번째 셀이 i의 세 번째부터 i의 몇 번째까지? 13번째까지 이거죠? 근데 요거 얘는 달러가 찍혀야죠? 그리고 여기 사실은 뭐가 0일 때 큰 수가 0일 때 큰 수일 때 0일 때 생략하는 거라고 했죠? 안 써도 되지 뭐. 이걸 만약에 여기다 쓴다 그러면 여기다 쓴다 그러면 순위가 나오겠지.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럼 이 순위 계산한 게 여기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자 이제 여기까지 썼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답이 되는 거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에 T average, round up, 네 번째는 if middle, 다섯 번째는 index match, 예. VLOOKUP, HLOOKUP이 안 나왔네? 다행이다.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여기 답이라고. 수석하고 차석만 나오겠지. 나머지는 비어있고.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시오. 예를 들면 12.34가 12.4 올림하는 거죠. 자리까지 올림하여 출력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t_average 그리고 round up 함수 쓰는 거죠. 그렇죠? 는 round up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값을 자릿수로 출력해 주는데 이 자릿수가 얼마다? 1이죠. 소점이 한 자리만 남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값이 뭐가 들어간다? t_average 쓰는 거잖아. 자, 제품명이 냉장고래. 냉장고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TV, 세탁기, 냉장고는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제품명이 TV 이렇게는 걸 수 있지만 냉장고는 못 걸잖아요. 여기다가 제품명이 냉장고라고 써야지. 여기다가 써야지. 쓰라고 써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제품명이 냉장고란 조건을 써야 되고, 는 t_average 함수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게 되고, 뭐의 평균 구한다? 판매량. 조건은 제품명이 냉장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소점표가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148.7 하면 되네. 올림하니까. 그럼 라운드 업 해가지고 요 뒤에 가서 뭐 한다? 컴마 1 쓰면 되지. 이렇게. 예. 저도 죽기 살기로 풀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시험 볼 때는 100점으로 제가 시험 봐서 합격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격증 따면 되는 거였는데, 가리키려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함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함수는 못 풀어도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근데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잖아. 제가 엑셀을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진장 연습을 했죠. 딱 보면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으면 또 공부해야지 뭐. 머릿속에 박아놔야지. 많이 공부했어요. 저도요. 그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고 와주셨으니까. 문제 4번은 어떻게 하래요? 뭐 이렇게 복잡해? 여기 보면 정답 파일이 있죠. 여러분들 정답 파일이요. 정답 파일 열어보시면 여기에 다 답 적혀 있어요. 막 제 거 고민하면서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찾아보셔도 돼. 다 답이 나와 있다고. 정답 파일이. 어차피 그리고 답도 밑에 설명돼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페이지 넘기면 없나? 없으면 말고. 정답 파일 안에 있네. 페이지 넘기니까 있네. 자, 얘는 어떻게 하래요? 예. 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대? 얘는 졸업 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문제 4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 연도를 표시하래요. 이 사람이 학번이 여기 있으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은 뭐 하면 몇 년 후에 졸업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써있네 여기에. 졸업 연도는 2000을 더하고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4015. 그럼 이 사람이 15학번이란 얘기네? 15학번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학번이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보통 학번이 앞에 안 들어가요? 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애를 썼구만. 그리고 거기다 뭐를 더하래? 휴학 플러스 3. 휴학 플러스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군입대로 휴학을 했고 교환학생으로 휴학을 했고 군입대 교환학생으로 휴학을 했는데, 자, 휴학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얼마? 1년. 군입대면 2년. 공백은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입대 갔다 왔으니까 2년 후에 2년 더 기간을 주겠다는 얘기죠. 교환학생이 1년 제도로 갔다 오니까 1년을 더 플러스 해주면 되고. 무슨 함수 쓰라고요? if 그 다음에 middle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보세요. 는 2000 더하래매 더했잖아.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를 잘라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MID 학번이 지의 17번째죠? 지 17번째잖아.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 수로 두 글자죠? 여기가 4015, 023이니까 15학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2로 두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세 번째 두 글자를 잘라오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휴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if를 써야 돼. if 뭐라고? 제2의 17번째가 교환 학생이니 물어봐서 그러면 얼마를 주고 2를 주고, 아니면 다시 if 제2의 17번째가 군입대라고 써있으면 뭐를 주고? 2를 주고, 2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뭐다? 빵! 이렇게 주라는 얘기지. 그리고 3년 더하래. 여기 써있는 대로 쓴 거예요, 제가. 자, 2000 더하기 2015학번이잖아, 이 사람. 2015학번. 그러니까는 요 15를 자르기 위해서 학번의 세 번째 글자에서 두 개를 잘랐고, 휴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려고 너 교환학생이라고 써있으면 내가 1년 더 플러스 해주고, 군입대라고 돼 있으면 2년 플러스 해줄 테고,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입학에 했으니까 3년 후에 졸업할 거 아닙니까? 플러스 3한 거잖아. 이걸 여기다 써보면 되네. 뭐 어려운 거 없네. 문제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하고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그러니까 는 판매량이니까 C의 29번째죠? C의 29번째가 되고, 곱하기 판매 할인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할인가를 뭐로 계산하는 얘기입니까? 문제지 뭐라고 써있어요? 의류 코드를 갖고 쓰래요. 의류 코드.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죠? MK101이니까 요거죠? MK101 요거 아닙니까? 그럼 315 곱하기 25,500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거죠. 인덱스는 뭐고 매치는 뭐냐 이거야 또. 얘가 또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같이 볼게요. 여기다 이제 할인가를 곱해주면 되는데, 는 인덱스 표 줄 칸 요런 표가 있는데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몇 번째 칸? 칸이 한 칸이 첫 번째 칸이겠지. 그럼 막 이렇게 블럭 잡아주면 뭐가 돼요?
몇 번째 줄? 첫 번째 줄. 몇 번째 칸? 101이면 첫 번째 칸이고 102 같으면 두 번째 칸이고 103은 세 번째 칸이잖아요. 그렇죠? 자, 매치는 이렇게 써요. 매치는 찾는 값. 자, 써볼까요? 는 매치 룩업 밸류 찾는 값.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표. 그리고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현재 뭐예요? MK101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찾는 거죠? 여기서 찾으면 되죠?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럼 MK101이 몇 번째 만에 찾았어요? 첫 번째 만에 찾았지. MK102는 두 번째 만에 찾았죠. 너 MK101이니? 아니. 너 MK102니? 아니. 너 MK102니? 맞아. 두 번째 만에 찾았구나. 매칭하는 거야, 매칭. 매칭. 너 얘 맘에 들어? 아니. 너 얘 맘에 들어? 아니. 얘는? 얘 맘에 들어? 세 번째 만에 찾았네? 이게 매치예요. 그런데 옵션이 복잡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똑같은 거 찾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옵션은 이제 0을 씁니다. 0. 그럼 MK101과 102, 103, 104 중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지. 105 그럼 없죠. 여기는요. 100도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얘랑 곱하기 인덱스. 인덱스니까 요 줄에서 몇 번째 줄? 첫 번째 줄. 몇 번째 칸? 모르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지 아직은. 101이니까 첫 번째지만 102 같으면 두 번째고 103 같으면 세 번째니까 얘를 찾아야죠. 그렇죠? 뭐로 찾는다? 매치로. 찾는 게 요거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는 거죠? 101이면 첫 번째 있고 104 같으면 네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면 315 곱하기 요거죠. 자, 는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 얘가 맞나 보세요. 맞네. 맞네. 근데 자동 체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녹색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맞아? 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 얘는 이거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357 곱하기 102니까 27,625.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맞네. 답이 이렇게 돼요. 답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인데 이 할인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게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작년 1회 때 나왔다고? 이때 시험 본 사람 죽어났겠네. 왜냐면 평상시에 인덱스 매치가 잘 안 나왔던 거였는데, 나머지는 쉬웠어요. 이건 쉬웠는데 얘는 이제 추세가 if 에러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고, 요것이 조금 색달랐어요. 요것이 색달랐고 2번 문제 3번 문제 쉽고 4번 문제 거저먹기고 5번 헷갈리고 했겠지. 그럼 5문제 중에 3개 문제는 정확히 다 풀 수 있어요. 5개 중에 5개를 다 풀라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3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합격 안정권에. 자, 이거 쉬웠잖아. 이것도 쉬웠고, 이것도 쉬웠고, 요게 헷갈리는 거 있지만 이것도 쉬웠고, if 해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갔는데 인덱스 매치가 좀 어려웠었죠. ITQ 시험에는 인덱스 매치가 기본으로 나왔어요.
기본으로. ITQ 시험은 함수 계산 문제가 6문항 나옵니다. 한 개당 20점. 그래서 120점이에요. 5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돼요. 그래서 40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함수를 다 틀리면 380밖에 안 나와요. 그럼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풀면 어떻게 돼? 다른 거 틀리는 데가 없이 계산 작업 하나만 계산하면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다른 데도 망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보통 3문제 이상은 또 풀어줘야지, 거기서도. 자, 분석 작업 갈게요. 분석 작업 어떻게 하래요? 부분합 기능이라는데,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영업부 사원별 실적 현황표에 있는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영업 4,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정렬되어 있네. 그렇죠?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동네. 이 부서명이란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블럭 접지 마시고요. 클릭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그럼 정렬은 끝났고, 그러면 1팀, 2팀, 3팀으로 나눠졌고, 그 상태에서 어디? 저 끝에 있는 데이터 항목의 부분합. 다행히도 부분합을 하려면 그룹할 항목을 정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항목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셔도 되죠. 그 다음에 뭐뭐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분기, 실적 총액 말고 1, 2, 3, 4분기 4가지 분기에 대한 최대값 얘를 계산해주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1, 2, 3, 4분기 빼고 실적 총액에 대한 합계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주의사항 반드시 뭐 하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죠. 그렇죠? 확인.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 책에 보면은 요 A라고 하는 칸의 너비가 넓죠? 여기 지금 영업 1팀이니 글자가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A와 B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글자가 다 보이게 해줘야 돼. 우리 교재도 그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 문제가. A열이 넓게 다 보였거든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너비가 좁았거든. 자, 그래서 부분합에 가서 합계를 하나 계산해 주는데, 이렇게 너비가 좁으니까 A와 B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A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되는 거죠. 부분합은 아주 쉽잖아요. 부분합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부분합에서 1. 정렬하기. 2.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 지정해주고, 세 번째 계산 작업하고, 네 번째 추가할 계산 작업 해야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해제하고 한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혹여나 너비 조정 같은 게 들어가는지, 너비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합계가 아니라 요약이란 글자를 합계로 수정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왜냐면 합계가 전체 합계, 총합계는 합계로 나오는데, 부분적인 합계는 요약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로 바꾸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이 글자 딱 일일이 고치면 돼. 이렇게 합계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일일이 고쳐주시면 돼요. 고쳐주면 되니까는 그렇게
부분하면 이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이야, 정렬이 시험에 나왔네? 부분합의 정렬이 나오는데,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정렬이 나오는데, 자, 분석 작업 한번 보세요. 이게 데이터에 뭐부터 나오게 하래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으로. 가나다순도 아니고 역순도 아니죠? 자, 보세요. 이때 포지션에다 놓고 정렬할 수가 없는 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포지션 값으로 정렬을 하는데 이때 오름 차순이 내림 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순을 하라는 얘기죠. 사용자 지정 목록순.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공격수 엔터,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그 항목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추가 해야 우리가 이 나열하고 싶은 이 조건을 잠깐만, 이렇게 지정해주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기준 추가. 같은 포지션이면 뭐를 기준으로?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여기 가입 연도가 있는데 이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색깔이 있는 애가 먼저 나오게 하래. 자, 값이 아니라 셀 색깔. 글자 색깔이 아니라 셀에 칠해져 있죠, 색깔이. 셀 색깔로 하는데 이때 색깔이 요거거든, 요거. 얘가 위에 표시되게 하래.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공격수라면 색깔 있는 애가 올라가고, 미드필더 같으면 똑같은 미드필더라면 색깔 있는 애가 올라가고, 수비수 똑같은 글자라면 색깔 있는 거, 골키퍼도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색깔 있는 애가 올라가라는 얘기지. 자, 정렬이라는 거 볼게요.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오름 차순이 있고 내림 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 방식이 있어요. 사용자 지정 방식은 정렬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방식으로 정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면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얘를 추가해 줘야 돼요. 아까 여기에 정렬해 가서 포지션을 가나다 순이 아니라 이름 순으로 정렬하려고,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요일 순서대로 정렬하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요일을 정렬하면 금요일이 앞으로 가요. 기억이고 화요일이 히읗이니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정렬할 때는 여기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순서를 선택해주고 정렬을 해주면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선데이 먼데이 같은 경우도 여기다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그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아까 여기에 연구원, 주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를 항목을 나열했으니까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공격수라든지 똑같은 포지션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하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셀에 있는 색깔, 셀 색깔이 있는 애들이 먼저 위에 나타나게 하래. 그래서 값이 아니라 셀 색을 지정한 거고, 값이 아니라 셀 색으로 정렬한 거고, 이때 셀 색깔을
선택을 해주고 얘가 아래인지 위인지로만 지정해 주시면 되죠. 확인 눌렀더니 같은 공격수 끼리는 색깔 있는 애가 올라가고 없는 애는 있는 그대로. 미드필더도 색깔 있는 애 먼저 나왔고 없는 애 나중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더라. 크기 순서대로만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 그런데 빨간색이 위에 노란색이 아래 이런 건 안 돼요. 특정 색깔을 지정해. 빨간색이 먼저 나오게 하세요. 그럼 빨간색만 위에 나타나는 거고 그 나머지 색깔들은 있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 순서대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색상의 순서는 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거예요. 정렬을 시험 문제 필기시험에 정렬을 할 때 색상을 지정해서 정렬할 수 있는데 이때 색상의 순서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건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색깔을 칠하잖아요. 그렇죠? 그 색깔을 칠한 게 먼저 나오게 한다든지 나중에 나오게 한다든지 할 수는 있다. 요런 경우도 이 문제에서 처음 접한 거예요. 자, 매크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 했죠?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도형이나 단추를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 책에서는 단추나 도형을 그려가면서 매크로 연결하는데 그러다 실패하면 꽝 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먼저 만드세요. 만들고 나서 처리하면 되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합계를 어떻게 계산하래요? 는 뭐 더하기 뭐 하든지 는 썸을 하든지 자동 합계를 하든지 하여튼 간에 합계를 계산하래. 자, 보세요.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발도구라는 메뉴 어떻게 꺼내온다고? 개발도구라는 이 메뉴 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파일, 저 밑에 두 번째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가서 개발도구가 없었던 거를 개발도구를 선택해주면 이 개발도구가 쭉 늘어나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위에 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합계. 바로하기 키나 저장 위치나 설명에 관한 거는 우리 실기시험엔 안 내요. 근데 요 필기시험에는 매크로 이름을 만들 때 공백을 허용한다 안 한다,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바로하기 키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A를 썼어요. 여기다 A를 썼다고 이렇게. 그럼 컨트롤 A가 뭐예요? 전체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 A를 여기다 바로하기 키로 명령을 걸어서 내가 컨트롤 A를 누르면 합계 계산이 되지 전체 선택이 안 돼요. 매크로 키가 컴퓨터에서 지정한 키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대문자 A를 써요. 대문자 A를 쓰면 그냥 컨트롤 소문자 A를 쓰면은 전체 선택이고 컨트롤 대문자 A를 누르면 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이때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야죠? 여기 와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겠죠? 그 위에 자동 채우기 쭉 하겠죠? 끝났죠? 그럼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야지. 다시 보세요.
만약에 매크로가 망쳤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시 매크로 기록 합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머 아까 있는데 덮어 쓸래? 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그리고 는 sum 해도 계산해도 되고 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해도 되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를 거란 말이야. 이 세 개 합계를 구하는 거 엔터. 또 나머진 자동 채우기로 쭉 훑으면 되고 이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개발도에 가서 기록 중지를 꼭 누른다.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요 매크로에 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착 합계가 나오는데 매번 여기 매크로 가서 얘를 선택해서 실행해라 하기가 귀찮아서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단추를 A 14번째 여기다 단추를 그려 붙여 가지고 여기다 뭘 클릭을 하면 합계가 착 나오게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삽입에 가서 단추를 Alt키 눌러서 그리면 잘 그려진다 그랬죠? 이 합계를 지정해 주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글자는 뭐라고 쓰라고요? 합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클릭하는 순간 흉 하고 합계가 나오겠지? 어디든지 간에 마우스가 어디든지 간에 합계란 버튼만 눌러주면 합계가 착 나오겠지. 요렇게 두 번째 매크로는 어떻게 하래요? A 세 번째부터 E의 세 번째 여기를 노랑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홈에 가서 요 노란색을 이렇게 칠하게끔 하는 거, 노란색으로 칠하게끔 하는 게 매크로래. 근데 그 매크로 이름이 채우기란 매크로예요. 그리고 빗면이란 단추를 누르면 여기다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게 딱 완성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예, 채우기 확인.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부터 E의 세 번째까지를 선택하고 홈에 가서 여기 노란색을 칠하면 되죠? 얘 눌러도 되고 뭐 골라서 노란색 칠해도 되고 이렇게 이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색깔을 제가 이렇게 칠했는데 개발도구 매크로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노랗게 칠해지더라 이거지. 오케이 잘 됐네. 그럼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 볼 거예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빗면 그 12각형 밑에 있어요. 동그란 게 두 개 왼쪽에 있는 빗면 Alt키 눌러서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다 채우기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때 이 글자를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이런 말은 없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색깔을 제가 이 도형을 딱딱 클릭하면 얘를 딱딱 클릭하면 얘가 바뀌기는커녕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형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야죠. 뭐로? 채우기
확인 눌러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슝 하고 노랗게 칠해졌지. 여기 있는 글자가 클릭하면 슝 하고 빨갛게 칠해졌지. 예. 마지막 차트 작업 문제. 뭐가 이렇게 복잡하다냐. 등급이 1급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거에 대해서만 표시하래.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한 후에 디자인 메뉴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다시 눌러봐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만 되어 있네.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렬을 전환시켜서 저 밑에 2급들이 있네. 여기 4명. 요 4명 거 2급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행렬을 전환시키면 1급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1급들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거를 차트 종류를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자, 수건번호 보세요. 요렇게 5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렇게 5명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요거예요. 꺾은 선 그러면 항상 이 문제만 냈어요. 다른 문제 절대로 안 냈습니다. 이렇게 바꾸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꿨는데 차트가 거꾸로 돼 있죠? 빵점이 원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빵점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세로 갑축은 축 제목이 필요하니까 축 제목, 세로 갑축, 세로 제목으로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클릭해서, 뭐 이렇게 글자가 많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과목별, 득점. 축 제목엔 클릭해 놓고 점수. 하란 데까지 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3과목 계열이 어디야? 3과목. 녹색 계열에 C1805가 어디야? 마지막에 있는 애 요거네. 클릭. 그 다음에 레이블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래. 95. 그 다음에 여기 0점에서 100점까지 아니라 30점부터 100점까지 나타나기, 90점까지 나타나게 하라는데, 100점까지 이 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최소값이 빵점이 아니라 30점으로 고치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값을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은 숫자가 위로 올라갔죠? 본래 차트는 0점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숫자인데 뒤집은 거예요. 값을 거꾸로. 우리 차트 공부할 때 이건 안 배웠었어요. 값을 뒤집는 건 안 배웠었어요. 자, 이거는 알려줬었지. 여기 가로 교차 축값, 만약에 80점을 기준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80점보다 낮은 애는 아래로 내려가고 높은 애는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는 값을 거꾸로, 그래서 지금 0점에서부터 100점이 아니라 100점에서 0점으로 가는 거죠. 최소값은 30으로 바꿨으니까 30에서 100점이 아니라 100점에서 30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형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뾰족한 게 올라간 게 우리 답처럼 보일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해설을 어떻게 써놨나 보세요. 139쪽. 그 차트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데이터 선택에 가서 데이터 범위를 직접 재조정했어요. 행렬을 전환시켜가지고 뭐를 빼버리고 삭제하고 다시 행렬 전환 돌린 게 아니라 범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조정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0을 기준으로 값을 거꾸로 한다는 거. 그게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책 설명 많이 해놓은 거죠. 관한도 문제에서. 예. 자, 차트 문제는 20점. 매크로가 20점. 계산 작업이 몇 점? 40점. 그 다음에 앞부분에 데이터 분석. 정정. 차트가 10점, 매크로가 10점, 데이터 분석이 20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아까 데이터 입력이 있었죠, 그렇죠? 얼마? 5점. 그 다음에 서식 설정하는 거. 이게 얼마? 10점. 그 다음에 도구 필터 5점. 거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합이 100점 만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140페이지에 나와있는 2017년도에 시행했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2번밖에 안 남았죠. 마지막 시간에는 2시간이에요.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기쁨이 허락된 날짜인데 2시간밖에 못하니까 서운하긴 하죠. 제 생각만 그런가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